오늘은 한국사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유폐시켜버리고 동생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남자가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정당한 왕위 계승권을 가진 장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후백제의 마지막 왕 견신검이죠. 견신검은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85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견훤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생긴 맏아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견신검이 분명히 장남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보통 맏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견훤은 10명이 넘는 아들들 중에서 장남 신검이 아닌 넷째 아들 견금강을 후계자로 점찍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금강은 키가 크고 총명해서 견훤이 특별히 아꼈고 그로 인해 금강이 후계자가 될 뻔했던 것이죠. 이에 훗날 신검이 발표한 즉위 교서에서는 금강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는 금강을 깎아내리려는 신검의 속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긴 하지만 금강이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건지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신검은 정말 무능한 인물이었을까요? 사실 신검도 나름대로 군사적 경험은 많았습니다. 924년에는 동생 견양검과 함께 고려의 조물성을 공격했고 933년에는 총군이라는 높은 직책을 맡아 고려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전투들에서 대부분 패배했습니다. 특히 933년 5월에는 고려의 명장 유금필에게 대패해 많은 수의 병사들을 잃기도 했죠. 이런 패배들이 쌓이다 보니 견훤 입장에서는 신검이 왕으로서 고려에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을 것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934년 운주성 전투에서 후백제가 큰 패배를 당하면서 견훤은 더욱 확실한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매번 패배하는 신검이 못마땅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운주성 전투 패배 후 견훤은 자신의 나이를 고려의 후계자를 정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때 견훤은 넷째 아들 견금강을 선택했고 이 소식을 들은 신검은 동생들인 견양검, 견용검과 함께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자신이 맏아들인데 왕위가 넷째 동생에게 넘어간다면 나중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 왕위 서열에 있었던 형제들은 대부분 숙청당하는 운명을 맞았죠. 그래서 신검 주변의 신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찬 벼슬을 하던 능환이라는 인물이 핵심 역할을 했는데요. 능환은 견금강이 왕이 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해 신검과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935년 3월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신검은 파진찬 신덕과 영순 등의 부추김을 받아 쿠데타를 결행했죠. 그날 새벽 견훤이 잠들어 있을 때 대궐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견훤이 무슨 소리냐고 묻자 신검은 왕께서는 나이가 드셔서 나라 일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제가 왕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이에 장수들이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신검은 실제로 동생 견금강의 목숨을 빼앗고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 감금해버렸습니다. 이후 견훤을 감시하기 위해 장사 30명을 배치했다고 하니 완전히 감옥에 가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신검은 왕위에 올랐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견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신검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견훤의 사위이자 측근이었던 박영규는 아예 신검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왕위를 이어가던 935년 6월 신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금산사에 유폐되어 있던 견훤이 탈출했다는 소식이었죠. 삼국유사에 따르면 견훤이 간수들에게 독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도망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 견훤은 금산사를 빠져나와 나주를 거쳐 후백제의 최대 적이던 고려로 망명해버렸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후백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백성들 사이에서는 가련하다 완산해기, 애비 잃고 눈물 짓네 라는 노래까지 퍼졌죠. 완산해기는 신검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백성들이 신검을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비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상황을 수습한 신검은 935년 10월 정식으로 즉위 교서를 발표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지 무려 7개월이나 지나서야 그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교서 내용을 보면 신검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천명은 바뀔 수 없는 것이고 왕위는 정해진 곳이 있다. 선왕은 뛰어나셨지만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린아이인 견금강을 후계자로 정하는 실수를 했다. 하늘이 은혜를 베풀어 장자인 내가 왕위에 올랐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이 형을 제치고 황제가 된 것을 예로 들며 자신도 같은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전국의 죄수들을 모두 사면한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936년 마침내 신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고려로 망명한 견훤이 왕건에게 후백제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왕건은 견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후백제로 진격했죠. 그리고 신검의 군대와 1, 2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는데 이것이 바로 후삼국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1, 2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부는 결정나버렸는데요. 후백제 군사들이 적군 진영에 있는 견훤을 보고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한때 자신들이 모시던 왕이 적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 견훤이 후백제의 충신들은 반역자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자 후백제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때 좌장군 효봉을 비롯해 덕술, 애술, 명길 등 주요 장수들이 아예 싸우지도 않고 투항해버렸으며 견훤의 사위 박영규는 이미 고려군과 내통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되자 왕건은 신검이 있는 중군을 집중 공격했고 그렇게 후백제군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신검은 결국 도망치다가 동생들인 견양검, 견용검과 함께 고려군에 항복했죠. 이후 왕건은 쿠데타를 부추긴 능환을 즉시 처형했고 견양검과 견용검은 유배를 보낸 후 몇 년 뒤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쿠데타의 핵심 인물인 신검에게는 관직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건은 신검이 자신의 뜻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압박으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라며 용서한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후백제 출신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신검이 관직을 받았다는 기록 이후로 그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인물이 벼슬까지 받았다면 이후 어떤 활동이든 기록이 남아있어야 할 텐데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선 많은 학자들은 신검이 비밀리에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삼국사기에도 일설에는 신검 삼형제가 모두 벌을 받아 죽었다는 주석이 달려있기도 한데 왕건 입장에서도 신검을 계속 살려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견훤이 세상을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검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신검은 아버지를 버리고 동생의 왕위를 빼앗은 완전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선 신검은 장남이었기에 전통적으로 봤을 때 왕위 계승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견훤이 넷째 아들을 후계자로 정하면서 신검은 생존의 위기에 몰렸던 것입니다. 신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간 동생에게 목숨을 잃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에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인드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죠. 또한 당시 후백제는 고려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금강이 왕이 되어 신검을 숙청하려 했다면 후백제 내부의 내전이 벌어졌을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고려가 더 유리해졌을 테고 후삼국 통일은 더 빨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견훤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견훤이 신검보다 금강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애초에 신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금강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어야 했죠. 하지만 견훤은 그런 준비 없이 단순히 후계자만 바꿔버렸다 보니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신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네요.